내 맘만이 기다리다가 또 지친다. 너는 아직도 날 기억하니? Oh no no. 하루가 지나도 난 너를 못 잊어. 한 달이 지나도 난 너를 못 놔줘. 아직도 널 원한 내 맘을 아니? Oh no no. 너를 기다리다 지쳐 미치고 또 하루하루 매일같이 1년이 갔고 Oh 나 기다리다가 널 기다리다가 yeah. 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유튜브는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블로그에서는 이제 텍스트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텍스트를 그대로 제가 음성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하시든 아니면 뭐 운전을 하시든 그때 듣기 좋게끔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컨텐츠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어제 올린 포스팅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산업분석,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섹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답은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가 알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요새는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죠. 2017년에 막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8년도 조정기간을 거치고 2019년에도 여전히 조정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전기차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주가가 이미 2017년도에 선반영되고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 보면은 전기차가 거의 굴러다니지 않죠.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이 ESS에 대해서 올랐다고 봐야 맞습니다. 따라서 아직 전기차 시세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99%가 단기로 접근한다. 그래서 저는 3년 미만은 다 단기로 본다. 대부분 개인 투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요, 뭐 한두 번에 풀베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오르면 이제 수익실현, 10% 빠지면 뭐 순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방식은 기관 투자자의 방식이죠. 뭐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불려야 되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매도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뭐 펀드를 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펀드를 가입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주가가 최고조로 이를 때 가입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 방식의 펀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치식 방식의 펀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2007년 뭐 중국 펀드가 뜬다, 여기에 뭘 봐. 그리고 뭐 또 뭐 어디 미국이 뜬다, 그럼 또 여기 미국에 그냥 확 들어가고,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괜찮다더라 하면 이제 거기에 우르르 이제 몰라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저점이나 바닥에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향한 투자 방식은 적립식 투자죠. 그리고 목표가까지 보유, 그리고 분산 투자,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 목적은 노후 대비,
그래서 진짜 뭐 그 존니 대표도 얘기하듯이 한 달에 월급의 10%를 주식에 저축하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한 달에 주식에 저축하자. 이런 얘기죠. 30만 원이면 뭐 하루에 뭐 한 15,000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식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제가 지향하는 투자 방식이고요. 뭐 투자 방식이나 투자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맞는 투자 방식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의 가장 좋은 종목은 빨리 오르는 종목이죠. 제일 빨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종목이 한참 느리게 뒤늦게 올라간다면 그 전에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목표가까지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다른 종목에 물을 주고, 그러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이 종목에 이제 몰빵을 딱 해버리면 오히려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뭐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지금 절대 녹록치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수가 뭐 2018년부터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우리 투자 기간이 뭐 20년, 30년 남았다고 치면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뭐 지수가 영원히 조정받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기승전 무역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든 아니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든 이러한 사건이 또 없으면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온다. 뭐 지난 10년 동안 뉴스를 보면 세상이 진작에 망했어야 돼. 다 안 좋은 뉴스들, 뭔가 사건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자산 가치는 08년 이후 2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뭐 지금 뭐 PBR이 뭐 0.8이다, 0.85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2000포인트 근처잖아요. 근데 이제 2008년 그때는 이제 0.8포인트가 이제 1000포인트 근처.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2배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지금은 전기차에 관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의 패턴이 1차의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언론에 많이 뉴스가 노출이 되면 개인 투자자는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다가 이거 이러다 나만 떼어놓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급함에 풀베팅을 하고 오르길 기다린다. 보통 투자 패턴이죠. 그러다가 1, 2년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면 이때는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런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에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1, 2년 동안 조정이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한다는 것.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들의 이런 장기 투자 최대치는 3개월이잖아요. 네. 3개월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1, 2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이런 판단을 해볼 때는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다음엔 3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1차 상승기, 여기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죠. 사실 이 기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 시세의 상승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사실 이때는 뭐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기를 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적으로 올라가죠. 이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근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기업들의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기상조라는 걸 알게 되죠.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주가가 스물스물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관들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기다립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서서히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길게 보면 여기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안 팔아도 되니까요. 여유자금 투자를 하면. 그리고 또 노후자금으로 여유있게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근데 이 구간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렇게 이제 시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횡보, 조정,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횡보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도 이걸 계속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세의 1차, 2차, 3차 구간의 설명, 여기 아래에 텍스트로는 써놨는데, 제가 그림으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국내 출시해서 뭐 5천만 원대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가격은 이제 계속 다운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행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거리도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격 메리트도 더 생겼고 주행거리도 좀 좋아졌고 국내에서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기차 인프라와 주행거리가 좀 문제인데 대중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 그러면 파나소닉한테 좋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테슬라에 올라탄 LG화학 질주 예감. 파나소닉은 지금 공장이 포화 상태라서 테슬라의 추가적인 공급 요청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다. 2023년도까지 국내 업체 연평균 캐파 증가율을 보면 LG화학이 38%, 삼성 SDI가 52%, SK이노베이션이 82%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LG화학은 매년 38%씩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삼성 SDI는 매년 52%의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매년 82%씩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당분간 오를 수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실적 수혜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제대로 오를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집의 관점이 아니라면 굳이 배터리 3사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배터리 3사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실적의 수확을 거둘 때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대형 배터리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LG화학은 화학, 뭐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이런 기존에서 이제 돈을 번 것들을 계속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뭐 당연히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뭐 5% 10%만 먹고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또 이제 긴간적으로 보면 지금은 매집의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다. 여기서 힌트. 배터리 3사의 캐파가 증설된다는 것은 장비를 많이 사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제 공장을 짓고 하면 그 공장에 장비를 들여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이 되면 앞으로 이제 소재나 이런 부품들을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로부터 이제 사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비 업체들의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시장이 빠지면 더욱 땡큐다. 왜냐하면 뭐 2, 3년 안에 팔 주식이 아니라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면 다음 달, 뭐 내일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뭐 한 방에 한두 번에 풀베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로 하락을 한 상황이면 더욱더 싼 가격의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장비를 사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배터리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도 같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 기업의 주식들도 계속 사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팔려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최소 2년 정도 뒤에 매도를 할 거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또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 네, 그런 의미고요. 테슬라 또한 앞으로 거래처 다변화를 하지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파나소닉이 테슬라 물량을 다 받아줄 수가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를 보면 이제 LG화학의 캐파 증설량이 제일 많고 초기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LG화학의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쪽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이제 소재 장비를 공급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는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파나소닉이 아닌 LG화학에 발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2018년 말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70조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3사의 수주 잔고는 230조 원, 35.3%가 증가한 230조 원으로 증가를 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사의 증량 요청으로 국내 3사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 또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 지금 너네 지금 이 캐파로는 어림도 없다. 주문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주문을 넣을 테니까 더 빨리 지금 공장을 늘려라. 네,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는 업체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증설을 못하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몇 년도까지 얼마의 양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BMW, GM, 폭스바겐, 테슬라, BYD, 뭐 닛산, 뭐 토요타, 포드, 볼보, 혼다 다 나와 있죠. 뭐 언제까지 전기차를 몇만 대를 몇 년도까지 생산을 하겠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이 배터리 업체들도 캐파를 늘려나가겠죠. 그럼 또 그 배터리 업체를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은 그 배터리 캐파 생산에 맞춰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뭐 45조를 자율주행 공유차에 투자를 하겠다. 예, 당연한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뭐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의 전방 산업은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이고, 그 업체들의 전방 산업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 최정점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가 얼마나 캐파가 증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배터리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부품 장비 소재들을 생산해낼 것인지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죠.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목표를. 그래서 연도별 LG화학의 중대형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이 그래프는요, 2020년도에만 무려 1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5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최종 구매자들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전기차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초기 전기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아직 안정성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당연히 이제 조율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결국 전기차 배터리는 한중일이 전 세계에 다 공급을 할 것이다. 현재는 파나소닉의 시장 점유율이 26%로 1등, LG화학이 18%로 2등이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현재 신규 캐파 증설 규모로 봤을 때 LG화학이 시장 점유율 19%로 1등이 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신증권의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때는 2등이 파나소닉 18%, 3등이 CATL 14%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전방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 LG화학, 삼성, SDA, SK 이노베이션을 사도 되겠느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산다는 건 이제 정유식으로 사자는 거지, 절대로 한두 번에 풀베팅하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방 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는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위에 얘기한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 이런 기업들의 투자 메리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은 이제 중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 여건도 훨씬 더 크죠.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10배가 오르면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 3사는 공장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은 그 아래 뭐 장비나 부품, 소재 기업들의 실적 수혜가 나타날 시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장비, 소재, 부품의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감안을 하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뭐 2030년도 길게 와서 2030년도까지 보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삼성 SDI의 주가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기차와 지금 딱 맞는 기업이, 삼성전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삼성 SDI가 더 큰 실적을 이쪽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가 향후 5년, 더 길게 보면 10년 동안은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둘 다 좋죠.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그 이제 차트만 보면 이제 주가 오버슈팅을 했네, 이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시기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트가 구성되는
것은 이제 과거 실적이고 미래 실적이 이때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였다면 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겠죠. 절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모멘텀도 받고 있고 실적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LG화학도 보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뭐 알아서 우상향 해줄 기업 중에 하나죠. LG화학도. 왜냐면 이제 뭐 대기업이 되고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미래의 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라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굉장한 저평가에 시달리기에는 쉽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화학 섹터에 대한 프리미엄과 실적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전기차 쪽에서 실적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의 그런 포지션이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화학 업황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때가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매집을 해둔다면 우량주로서 괜찮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 분석에 자신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LG화학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10배 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올해 하반기, 3분기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아직 영차에 있는 기업들도 많아 보인다. 영차란 무엇인가? 그 1차 기대감 상승 이전부터 주식을 매집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10배 오르는 주식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1차는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한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차 조정기가 나옵니다. 1차에서 그냥 3차로 이어지는 기업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조정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기대감으로 실적보다 과속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실적이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적보다 주가가 과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버틸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의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또 이탈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향후 성장성, 지금 뭐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 보시면 2차 전기차에 대한 확신,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규모 캐파 증설을 하죠. 기업들이 캐파를 증설을 하는 걸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방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임원들, 경영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차 시세 때는 공장도 짓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다. 만약 3차까지 나온 시세를 뒤늦게 따라잡겠다고 투자를 하면 먹을 파이도 적을 뿐더러 리스크가 심해져서 그때부터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단기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이거를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인들 하기엔 쉽지가 않겠죠. 장기 투자는 최대한 시장에 소외를 받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바닥권에서 분할로 주식을 모아 나가야 된다. 그럼 언제 투자를 해야 되나? 영차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뭐 5G도 뭐 2018년도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뭐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 뭐 주가가 횡보하거나 적자 상태에 빠졌을 때 향후 5G 시대가 오고 이 기업들이 그때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횡보하는 구간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매달 조금씩 하루에 뭐 한 주, 두 주씩 계속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차 때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 1차 기대감 상승 이후 나오는 그 조정기 때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시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진짜 시세가 나오는 그 3차 시즌 때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전기차의 시세를 해석하는 근거가 지금이
영차 시세냐 아니면 2차 조정기 다음 나올 시세냐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시세를 전기차 시세로 보는 게 아니라 ESS 시세로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다, 2017년도에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다,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2017년도에 시세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세는 3차 시세가 맞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차를 놓치면 마지막 매수 구간은 1차 시세 이후 나오는 조정 구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이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마다는 조금 다르겠죠.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투자하기엔 적기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뭐 해야 되는데 기업이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의 차입금을 가져오고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타개를 하려면 결국 기업이 돈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갖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안 잡히고 있는, 실적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짓고 캐파를 증설하면서 차입금을 끌어다 왔기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차에도 매수 못하고 2차에서도 매수를 못하고 3차 시세까지 나온 그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른 기업도 찾아본다. 뭐 다른 투자할 만한 기업 뭐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 반드시 이 기업만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 주가가 3차 시세까지 갔다고 판단이 되는 주식을 따라 사서 그걸 또 2배, 3배를 목표로 투자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G 같은 경우에도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세를 냈죠. 물론 뭐 이 두 주식의 주가 시세가 당장 꺾이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신주 투자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지국 다음 후발 주자들이 아직도 5G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이제 시세 나고 다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기업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 후발 주자들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5G 종목 중에서 KMW나 오이솔루션만 간다는, 절대 이 두 종목만 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서가 아직 되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매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후발 주자들, 아직 5G는 끝나지 않았다, 이 후발 주자들 중에서는 아직 시세도 나오지 않은 0차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노출되지 않고 시총이 또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이나 2016년에 세웠던 계획은 5G에서 이제 뭐 100% 이상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절반만 매도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계속 투자하고 또 그 나머지 절반인 원금은 이제 전기차 섹터에 또 투자를 하겠다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종목, 전기차 종목, 이 종목들은 매일 조금씩 매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그런 투자 전략을 앞으로 일단 5G는 2020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전기차 이쪽 2차 전지 쪽은 2021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주식을 사 나가야 되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한두 번에 풀베팅하면 안 됩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 매달 월급의 몇 %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몇몇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계속 가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매도, 2년 뒤에 매도할 기업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른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고 뭐 나빠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떨어져야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집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과거 2015년, 2016년 5G처럼 제 눈에는 향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015년, 2016년 5G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아 지루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계속 사서 매집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으로 보면 1차로 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2차로 5G가 스타트를 끊고 있고 이제 3차로 과연 어떤 섹터가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소재, 가장 먼저 장비 쪽이 끊을 겁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 이쪽이 끊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4차, 5차, 6차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다음에는 이제 어떤 섹터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죠. 근데 뭐 4차 산업 관련돼서 뭐 사물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 공장도 있고 스마트 도시도 있고 인공지능, VR, AR 또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로봇도 있고요. 이쪽은 아직 시세가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0차 시세 구간 계속 뭐 횡보하고 이쪽은 또 매출이 아직은 안 잡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반영해서 주가는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고 시장에 의해서도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2015년, 16년도에 5G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매수해서 내일 당장 오르면 팔고 이런 투자를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은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이제 이쪽 4차는 4차, 5차, 6차 전기차가 끝나면 이쪽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주가가 횡보 조정할 때 계속 매집을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가가 여기서 100% 상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절반만 매도하고 그럼 나머지는 공짜로 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를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뭐 2018년부터 2년 동안 지수를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런 순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래 보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여유자금으로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2년, 3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 관련 섹터들 중에 아직도 시세가 안 간 섹터들은 무진장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도 그 중에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해서 미리 매집을 해둔 다음에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주가가 꼭 올라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사람 심리 자체가. 근데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진입을 해버리면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그 공포감에 계속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횡보 조정 구간에 향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공부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와 관련돼서 5G와 마찬가지 성장성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진입 시점이다. 0차, 1차, 2차, 3차. 그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고 거치식으로 한두 번에 풀베팅하는 개인 투자자의 인구가 99%의 한국 금융 문화 상황에서 2018년도에 1차 상승 이후 굉장히 많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였다.
그러고 뭐 1년, 2년 조정하면 대부분 아마 손절하지 않았을까요? 네, 현재 2차 조정 구간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잡힐 겁니다. 실적이 잡혀야만 3차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신기한 게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못 참아요. 그죠? 주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투자 자본금이 3억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 그러면 1년이면 3,600만원이죠. 그러면 대략 한 10년을 투자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00만원이면 하루에 15만원씩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눠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뭐 비중에 뭐 30% 매도하겠다 아니면 절반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뭐 100% 수익이 도달하면 무조건 절반 매도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공짜 돈으로 계속 앞으로 이제 200%가 가든 300%가 가든 400%가 가든 500%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리를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3억이 있으면 3억 풀베팅 하죠. 그리고 뭐 주가가 뭐 10% 오르는 것을 목표. 이렇게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하시죠. 상당히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했죠? 전기차 섹터도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감안하여 10년 이상의 투자를 생각했던 투자들은 이미 2014년, 2015년부터 투자를 했을 것이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 조금씩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안 팔고 2018년, 2019년 조정구간에도 계속 또 샀습니다. 또 사. 네.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시세가 안 나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에 원금을 매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상 수익이 나면 나머지 공짜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어쨌든 전기차 섹터는 3차 시세가 아직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기업 분석에 가장 애정을 보였던 섹터가 바로 전기차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은 뭐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없어서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향후 전기차 시대로 들어갔을 때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계속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또 종목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5G도 그렇게 했었고 전기차 섹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엔 먼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VR, AR, 로봇 여기에서도 섹터 공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종목 선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 섹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소외된 종목이 인기 종목으로 바뀌고요. 또 인기 종목이 다시 소외된 종목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딱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5G도 만약에 지금 당장 2015년, 16년도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 바뀔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뭐 2, 3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딱 올라가기 직전에 풀베팅을 해서 올라갈 그런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봤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한 내용들을 음성으로 조금씩 녹음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